인더스트리 노즈 이후 타임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디스곡에 대한 스윙스의 해명 이후 지지 앤 킴보와 리치 이기가 각각 디스곡을 업로드했죠. 퀄리티 자체는 이전 곡보단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전에 빅나티가 인스타그램에서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패륜적 발언을 파묘해서 각각 아빠가 오래 살길 바란다, 네 아빠랑 내 아빠 목숨이랑 바꿔 등의 라인을 뱉었는데, 이 또한 여론전에서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티스트들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다가 4월 22일 스트리머 룩삼님의 하이어 뮤직 합방이 약속된 날 새벽에 릴보이가 스윙스의 디스곡을 업로드하죠.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스윙스가 인디고의 지분까지 주면서 영입 제안을 건넸지만 거절 의사를 보내자 연락을 끊고 스닉 디스를 당해 그것에 대한 맞디스를 보낸다는 것과, 스윙스가 나티밀리의 프리스타일링 곡 가사를 검열하려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빅나티의 디스 관련해서는 스스로의 책임이라며 선을 긋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죠. 지금까지 나온 디스곡들보다 월등히 좋은 퀄리티와 준수한 피지컬은 어디 가지 않은 릴보이인 만큼 특히나 귀가 즐거운 곡이긴 했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여론을 반전시킬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스윙스의 부정 한 번이면 반박당할 구절에 구태여 맞디스로 응수했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디스전에서 본격적인 랩으로 대응한 것 자체는 마땅히 칭찬받을 행보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당일날 스트리머 룩삼님의 방송에서는 디스전에 발이 걸쳐져 있는 빅나티와 릴보이 모두 굉장히 위축된 듯한 태도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여론 반전에 실패했죠. 해당 디스전이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만큼 무려 28,00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방송에 몰렸고, 채팅창에서는 변기 이모티콘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룩삼님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에 빅나티는 근시일 내에 곡을 추가로 내겠다는 폭탄 발언을 선언합니다. 추가로 PH1은 맨스티어와의 디스전을 회상하며 선입견보다는 가사를 보다 강조하며 리스너들에게 이성적인 태도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바로 다음날 23일에 나온 곡이 변기 위에서, 그리고 힙플패를 거친 다음 5월 11일에 하이어 뮤직을 통해 나온 곡이 스틸 프리스타일링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현재는 디스전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근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참 여러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각본을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이 좀 길어졌습니다. 절대 매피 잡겠다고 하루 종일 디아포만 한 건 아니고, 스윙스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 과신으로 인한 사업 실패,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스윙스는 쇼미2의 출연에 크게 주목받게 되었고,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개성적인 인물들을 기용해서 2014년에 레이블 저스트뮤직을 설립합니다. 이때가 그의 첫 번째 전성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8년의 인디고 뮤직 설립, 여기서부터는 내실을 다지는 느낌으로 성장하면 좋았겠지만, 이어서 위더플럭 레코드, AK 알케미, 필드, 슈가비츠 등의 산하 레이블을 추가로 설립하고, 더 나아가 짐TP, 버텍스 등 이제 와서 보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느낌도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가 몇 년간 야외 활동을 마비시켰고, 쇼미와 함께 몰락한 힙합씬은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원년 멤버의 대다수는 각자의 이유로 스윙스 사단에서 탈퇴했지만, 이 중 일부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결국 수입 지급에서 생긴 문제가 원인이었죠. 노엘의 증언에 따르면 탈퇴한 아티스트에게도 종신으로 정산 수익을 지급한다는, 기획사보다 아티스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사업 실패의 악재가 작용하여 기획사가 아티스트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예상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저작 인자권을 매각했어야 할 상황을 스윙스가 라이브에서 직접 밝혔고, 현재 적자 상태에서 천천히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루머가 퍼지고 퍼져서 빅나티에게 닿았다는 것입니다. 아티스트에게 성접대를 요구했다던가, 감히 허락도 없이 인적권을 팔아서 포르쉐를 샀다던가, 그때 어깨빵 친 것 때문에 빡쳤다던가 등등,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부르지른 건 빅나티지만 먼저 장작을 쌓은 건 스윙스라는 것이죠. 스윙스가 무리하게 문어다발식 사업 확장을 할 게 아니라 저스트뮤직과 인디고 뮤직에 집중해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코로나나 힙합씬의 침체기에서도 지금만큼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지만요. 다만 오해 없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나 힙합씬의 침체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급의 불가항력이고, 이게 원인으로 작용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스윙스에게 찾아오는 리스크는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의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스윙스가 계약을 일부러 어기거나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법적인 책임의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본인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빚을 갚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실패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절대 회피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사업 확장을 결심할 때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고 여기서 자기 과신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느끼지만 여러 악재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루머가 퍼지면서 딕스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부분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비밀을 잡히지 않도록 좀 더 자기 관리에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빅나티의 비판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곡들에서 펼치는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려 한다는 점이죠. 먼저 첫 번째 곡이 인더스트리 노즈에서 주장했던 아티스트 성접대, 저작 인정권 판매, 클럽에서 일어난 시비, 이 세 가지 중 두 개는 정면에서 제대로 반박당했고 아티스트 성접대 관련해서는 두 번째 나온 변기 위에서 세 번째 나온 스틸 프리스타일린에서도 끝까지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작 인정권 관련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였죠. 기어코 끌고 와서 주장한 부분이 클럽 시비 관련인데 성무거와 저작권 이슈가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건 자명한데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빅나티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가져올 수 없으니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정정을 하거나 밀어붙이는 정면 돌파가 아닌 침묵으로 일관하는 해피를 선택한 것부터 해당 주장들은 억지로 스윙스를 까내리려 했던 거짓 음해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미 빅나티에 대한 신뢰도가 깎이고 시작하는데 기어코 끌고 나온 클럽에서 일어난 시비 사건과 그리고 위더 플럭을 포기하고 하이어 뮤직에 들어간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과 심지어 본인이 했던 말을 매우 쉽게 번복하기도 합니다. 먼저 인더스트리 노즈에서 쇼미 8 종영 이후에 위더 플럭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지만 두 번째 곡에는 쇼미 8 방영 중에 계약에 대해 떠보는 말만 했다는 점,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당시 캡처한 DM 사진을 증거랍시고 내밀었는데 프로필 사진이 26년 5월 현재 스윙스 인스타 프로필이고 쇼미 8 방영 당시의 스윙스 인스타 프로필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클럽 시비 사건도 세세한 부분에서 스윙스와 주장이 다르고 빅나티에게 가세하는 코스믹 보이도 CCTV를 까도 좋다는 증언을 하긴 했지만 결국 면밀히 살펴보면 명확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CCTV의 기간이 통상 30일이라는 점에서 클럽 핸즈가 이미 몇 년 전에 CCTV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 결코 밝혀질 리 없는 부분을 빅나티가 물고 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진실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는 절대 없으니 만약 첫 번째 곡이 진실이라면 두 번째 곡에서 주장하는 근거들이 결국 책임 회피에 대한 거짓된 변명투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곡이 진실이라면 애초에 첫 번째 곡에서부터 스윙스를 거짓 선동으로 깎아내려 했다는 것이고 둘 다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똥맛 카레먹기랑 카레맛 똥먹기랑 할복하기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가불기를 빅나티 자기 자신이 셀프로 걸어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거랍시고 내놓은 내용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고 가능성 있는 것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나마 두 번째 곡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를 전하기도 했는데 정작 스윙스에 대한 사과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부분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과하고 말고는 빅나티의 개인적인 감정이라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침묵이 아닌 정정만 있었어도 상황이 비교적 나았겠다 싶은 아쉬움은 있죠. 그렇게 빅나티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하이어 뮤직 채널에서 이 디스전을 마무리 짓는 세 번째 곡인 스틸 프리스타일린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냥 크게 실망했습니다. 디스전을 겪으면서 느낀 소외를 푸는 식으로 진행된 이 곡은 1심에서 패소했다는 표현으로 참패를 인정했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근데 뭐 어쩌겠나, 이런 모습까지 자기 자신이다 등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 선동으로 파멸시키려고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른이 되겠지 언젠가는 아마 그때까지 난 실수하고 또 반복할래. 이 가사는 특히 안 쓰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스윙스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생기면 한 번 더 담가버리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 걸까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묻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다면 제발 부디 반박조차 못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달라고요. 이후 상황은 의외로 기적에 가까운 역전극이 되었는데 김하온이라는 체급 깡패가 늑북이 3인방을 저격하는 곡을 발매했기 때문이죠. 이에 리치기와 지지앤 킴보의 파묘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 반면에 빅나티는 대학 축제 공연 인정을 하는 등으로 입장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과는 별개로 빅나티라는 아티스트가 과연 힙합씬에 있어서 리스너들 그리고 하이어 뮤직 외의 아티스트들에게 앞으로 제대로 된 리스펙을 받을 수 있는가는 아마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스윙스나 빅나티나 앞으로의 행실과 행보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좋든 나쁘든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는 김에 빅나티 그리고 디스웨이 일어나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감히 첨언을 남겨보자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저는 거기에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한 이후의 책임은 얼마나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 앞으로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인지 아닌지를 부디 신중하게 분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